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토픽입니다. 시사 토픽은 매일 우리 지역 인천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서 그분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인천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정확하게 우리 지역 인천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인천의 곳곳 명소를 찾아서 그곳에 숨겨진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알아보는 타박타박 인천 순서입니다. 오늘도 인천시립박물관의 배성수 부장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경인가로를 따라서 저희가 이 순서 함께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부평 이야기 계속 나눴어요. 오늘도 부평 이야기는 계속되죠? 네, 그렇습니다. 1940년을 기점으로 부평이 도시화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1940년 부평역 앞으로 인천 육군 조병창을 비롯해서 여러 개의 그 군수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여기서 일할 노동자들이 이제 부평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화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군수공장들은 경인철도의 그 철길을 기준으로 그 북쪽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네. 도시화가 되어가는 속도는 철길의 남쪽과 북쪽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예. 그래서 철길 북쪽이 공업도시로 발전해 갔다면 그 남쪽은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그 농촌의 풍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철길 남쪽은 시골 풍경, 철길 북쪽은 이제 공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시 풍경 이렇게 된 건데 이 경인가로가 지나는 곳이 철길 남쪽이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동수역 삼거리 여기서 오른쪽으로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원래 서울 가는 그렇죠. 경인가로입니다. 예. 이 길을 따라서 걷다가 보면 우측으로 가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인천 사람들은 보통 이 부평 성모병원이라고 말씀들을 하죠. 네. 이 병원은 6.25 전쟁 직후인 1955년 6월에 인근에서 연백성모원이라는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던 부평성당의 김영식 신부가 개원한 성모자애병원에서 그렇죠. 출발을 합니다. 성모자애병원. 네. 예. 당시 김영식 신부는 에스컴시티 안에 있던 미군의 제121 후송병원에 지원을 받아요. 예. 그래서 2층 목조 건물을 짓고 병원 업무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전쟁 끝에 이제 갈 곳 없는 고아들이라든지 또 이 병원 시설을 잘 이용을 못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병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초대 원장으로 노선식 박사가 부임을 했고요. 진료 과목은 내과와 외과 그리고 소아과 등이 있었다고 하네요. 예. 내과, 외과, 소아과가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으면 일종의 종합병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식으로 하면. 예. 당시 인천에 있던 종합병원은 일제강점기 말에 중구 신흥동에서 문을 열었던 경기도립 인천병원이 있었고요. 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자리에 있던 병원이죠. 예. 그리고 1952년에 쌀이제에 문을 열었던 기독병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평 성모병원이 이제 세 번째 종합병원으로 인천에서 문을 연 셈이고요. 예. 병원에는 모두 41개의 입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실과 액선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당시 병원의 장비는 미군 1, 2 후송병원에서 이제 전부 지원을 해줬다고 해요. 예. 이 병원은 1962년도에 서울 가톨릭대학의 부속병원으로 편입이 됐고요. 그렇죠. 2008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이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예.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부평 성모병원과 담을 마주하고 있는 경찰학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평이 네. 이렇게 경찰학교 상당히 유명했는데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예. 부평하면 경찰학교가 굉장히 유명했죠. 초급 경찰을 배출하고 또 기존 경찰을 교육시켰던 그렇죠. 부평 경찰학교의 정식 이름은 국립경찰종합학교입니다. 예. 지난 2009년 11월에 충남 아산시로 이전을 해서 지금의 이름은 이제 국립경찰교육원이 되었는데요. 아산으로 갔군요. 네네. 예. 학교가 이전한 뒤에 운동장 부지는 지금 성모병원의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고요. 예. 당시의 기숙사를 비롯한 학교 건물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놓고 이제 계속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이곳에 처음 들어선 학교는 경찰학교가 아니라 방문여고였습니다. 방문여고요. 네네. 이 송도 신도시로 얼마 전에 이전을 한 방문여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송림동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래는 부평에서 개교를 한 거군요. 네, 방문여고가 처음 개교했던 곳이 이 부평이었는데요. 예.
이 방문여고는 지금 천주교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학교를 세웠던 사람은 일제강점기의 광화 출신으로 인천에 와서 포목상을 운영했던, 그리고 이제 부를 축적했던 장서구 선생이었습니다. 예. 장서구 선생은 지금의 창녕초등학교인 그 인천국립보통학교가 개교할 때 여기도 자금을 보태기도 하는 등 이 교육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예. 특히 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끝에 처음에는 이 부평 땅이 아니라 1940년 11월 달에 그 송림초등학교, 그러니까 송림동에 지금 송림초등학교 교실 하나를 빌려서 학교의 문을 처음 열었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조선총독부 항무국에서 학교 설립 인가를 내줘야 되는데 예. 여기 이제 신청을 했더니 총독부에서는 인가를 쉽게 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야, 이 총독부가 어떤 조건을 내걸었나요? 네, 당시 총독부 항무국에서는 이 막 문을 열었던 그 당시에 이제 부평 조병창이 그 1940년 4월달에 문을 열거든요. 이 막 문을 열었던 부평 조병창에서 근무하던 일본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부평에 둬라. 예. 그리고 학생 정원의 절반을 일본인으로 해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이름을 당시 천황의 이름인 소화로 해라. 이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던 거죠. 야. 결국 이 장서구 선생이 총독부의 이 조건을 받아들여서 지금 성모병원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고 여기 학교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 1941년 5월달, 그러니까 처음 개교한 지 1년 만에 이제 이쪽 교사가 완성이 되고 송림동에서 이쪽을 학교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학교 이름을 소화고등여학교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처음에는요. 네. 그런데 이 학교의 설립자였던 장서구 선생은 교사 준공을 목전에 두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아들인 장광순 선생이 학교 사업을 이어받게 되는데요. 근데 아버지만큼 그 교육 사업의 뜻이 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광복 후에 학교 재산을 모두 천주교 재단에 기부를 하게 됐고요. 예. 1945년 9월 달에 천주교 재단에서는 학교 이름을 방문으로 바꾸고 이제 지금의 방문여고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 이 방문여고가 참 부평에서 처음 시작이 됐다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방문여고 하면 인천에서는 꽤 유명한 건데 이거 뭐 몰랐던 분들이 새롭게 아시는 것 같은데 이 부평에서 문을 열었던 방문여고 송림동으로 옮겨간 건 언젠가요? 1956년 8월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방문여고를 운영하고 있던 천주교 재단이 이곳의 그 학교 건물과 부지를 경찰국에 매각을 했던 거죠. 예, 그에 앞서 그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53년 6월 달에 경기도 경찰국이 이곳으로 옮겨왔는데요. 그래요. 원래 그 경기도 경찰국은 그 지금 중구 해안동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6.25 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제 폭격을 받으면서 청사 건물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예, 처음에는 경기도 경찰국이 창녕초등학교의 교실을 빌려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학교가 예, 이제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 돼서 학교가 정상화가 되면서 이 학교 교실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예, 이제 그 당시에 이 방문여고의 교실이 좀 비어 있어서 이곳에 들어와서 그 아마 경찰국이 이쪽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해안동 청사 건물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서 1955년 3월 달에 경기도 경찰국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요. 예, 이제 이곳에는 국립경찰전문학교가 들어서게 됩니다. 예, 원래 경찰학교는 서울 그 세종로에 있었는데요.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부산으로 옮겨갔다가 그 휴전 후에 서울의 중앙고등학교 교사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해요. 예. 아마도 그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 교실을 빌려서 중앙 그렇죠. 기관이나 경찰학교도, 경찰이나 기관들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경기도 경찰국이 해안동으로 이전하면서 정부에서는 방문여고의 건물과 부지를 아예 이제 그 매입한 후에 경찰 학교로 이제 활용을 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 1956년 방문여고가 송림동으로 이전하면서 이곳은 오로지 경찰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50년 넘는 세월 동안 부평 땅에서 초급 경찰을 배출해왔던 경찰 전문학교는 2009년 11월 충남 아산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이전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도 그 부평 이야기, 뭐 많은 분들이 부평 경찰학교 또 방문여고에 대한 추억들 가지고 계실 텐데 옛날 이야기 다시 하면서 인천의 역사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타박타박 인천, 지금까지 인천시립박물관의 배성수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 연수구가 나날이 발전하고 또 계속해서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모셔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전재. 인천 연수구가 이제 세무서가 신설돼야 할 만큼 세무 행정이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예. 지금 연수구 구민들은 어떤 세무서 이용하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 연수구는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남인천 세무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지금 현재 말이죠. 경제 자유구역, 그 투자가 아주 자유롭고 법에 이야기하는 초극지 대한민국 땅이지만 인터내셔널 룰이 운영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그렇죠. 이 송도동을 어우르고 있는 연수구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전국에서 민원 발급 건수가 1위입니다. 예. 그리고 남인천 세무서가요. 그리고 현재 납세자 수도 6위, 세수도 약 2조 원이 넘는 그런 그 세정의 이런 그 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이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정 수요가 많은데 이 세무서 한번 가려면은 또 송도 신도시에서 구월동까지 가야 되면 너무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이 연수구에 세무서가 신설돼야 할 것 같은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까요?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 납세자 수도 문제의 하나이고요. 또 예. 하나는 이제 그 연수구는 현재 송도 국제도시의 그 활발한 그 개발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그렇게 개발이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 예.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사업자 수가 법인은 2013년에 비해서 170%가 늘어났고요. 예. 그래요? 개인은 116%가 증가했습니다. 예. 세수도 12년에 약 1조 200억에서 16년엔 2조 40억으로 196%가 증가되고 두 배가 늘었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세무행정 수요도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송도 국제도시 개발이 끝나면 2020년은 연수구의 인구도 55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무는 세수를 확충하는 데 그 목표도 있겠습니다만 세무행정 서비스라는 그 접목을 그렇죠. 해본다면 분명 이곳에 세무서가 신설돼야 되는 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 될 겁니다. 예. 예. 이 세수도 늘어나고 기업들이 예. 많아지고 이러는데 이 세무서가 멀리 있어갖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시간 오래한다고 그러면 안 예. 되겠죠. 예. 송도국제도시에 이제 기업들 입주가 늘어나고 인구도 뭐 계속 늘어나고 예,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연수구에 늘어난 기업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 사업자의 경우 2013년도에는 2,900개, 그리고 2016년도에는 5,000개, 아이고. 약 170%가 증가했고요. 개인 사업자 경우도 13년도에 22,700개에서 16년도에는 38,000개로 약 110%가 증가했습니다. 예. 뭐 수적인은 폭발적인 증가, 그러네요. 뭐 이는 아마 2020년까지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6809 또 앞으로 개발이 계속되고 예. 2020년까지 계속 기업 수 늘어나고 또 이 법인 수 더 늘어날 텐데 예. 이 지금 남인천 세무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한 번씩 가봅니다만 예. 이 거기는 또 남인천 그 관내도 또 이 민원 군인들이 그렇죠. 많다 보니까 이 또 연수구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하니까 이 민원 서류 발급받으려면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이 남인천 세무서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0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민원 처리 증명 발급 건수가 2012년에는 7만 7천 건입니다. 아이고. 2016년은 18만 8천 건을 그래요? 244%가 이런 증가하는 두 배 이상 늘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전국 세무서 중에서 민원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1위를 한 이런 그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그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이 결코 적지 않다를 짐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 또 가서 뭐 보셨겠지만서도 청사 자체도 비좁고 또 주차장도 잘 맞아요. 돼 있지만- 차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이 교통 상습 체증 구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연수구뿐만 아니라 남동구에서 보더라도 한쪽에 치우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어떤 그 위치적인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이번에 세무서의 새로운 연수 세무서의 신설은 아주 급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 세무서 연수 세무서의 신설이 그 뭐 아주 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세무서 신설은 어디서 결정하는 건가요? 예, 이 세무서의 신설은 이제 국세청이 이제 건의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예. 행자부에서는 이제 조직 개편을 결정하는 뭐 이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4월 10일 날 행정자치부에 이 연수 세무서의 그 신설을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 구청에서도 물론 건의를 지난 10일에 이제 행자부에 건의를 했지만 예. 정작 남인천
세무서에서도 이 신설이 시급하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다고 예, 얘기를 예. 듣는데 이 건의가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뭐 중앙 정부에서도 우리 그 국민의 어떤 편리성 그리고 또 세무 행정의 선진 행정을 꾀한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그런 답변이 있을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예. 바로 이 모두가 이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 사고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돼야 된다라는 주장과 함께 예. 그래도 중앙 정부를 한번 더 기대하고 믿어보겠습니다. 예, 연수세무서 꼭 신설돼야 되겠습니다. 예, 예. 조금 다른 얘기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또 있네요. 예. 그동안 이제 분담금 지원 문제로 논란이 됐던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이 정상화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예, 어떻게 문제를 푸셨어요? 그 첫 단추가 잘못 껴졌던 걸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이런 과정에는 이런 그 잡음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학생의 교육이라는 큰 우리는 숲을 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전임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다 3년간 저희가 지원을 그럼 하고 3년 후에는 이 지원이 된과 동시에 본 협약 과거에 맺었던 협약은 백지화가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나서 3년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나서는 이런 형태로 다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 뭐 어느 정도 구두적인 합의는 뭐 이뤘고 이제 그 집행 실행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원을 결정하시면서 이제 운영이 정상화됐는데 어떤 조건으로 분담금 지원하시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처음에 그 협약은 뭐 이제 우리가 이 사실 좀 문제가 있었죠 협약에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영재를 기른데 왜 연수구 지방자치가 돈을 내야 된다 내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마치 뭐 정치하는 뭐 한두 사람의 어떤 뭐 이력서에 한 줄 뭐 유치했다라는 뭐 이게 넣기 아닌가 이런 뭐 저지만 천만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국민의 세금, 행정 예산을 갖다 교육 예산을 전용할 때는 국민적인 절대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합의 절차 없이 협약을 맺었다는 건 분명한 하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돌려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잘못됐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시적으로 크게 본다라면 아이의 교육이다 보니까 그렇죠. 올해는 뭐 7억 그리고 내년 7억 뭐 6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3년간 이제 지원을 하면서 교육은 정상화되고 또 우리가 과거에 잘못됐던 뭐 이런 부분도 다시 바로잡는 뭐 예.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 새로운 협약서를 쓰시고 이제 지원은 그 예전의 지원을 약속은 지키는 예, 어떤 예. 이런 형태로 이 과학예술영재학교 빨리 운영이 정상화돼서 이번에 타결이 됐으니까 예, 예. 또 좋은 영재를 길러냈으면 합니다. 예, 예. 자, 이 밖에도 연수구의 현안으로 이 불법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 예, 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이제 구청장이 참 상당히 그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이 행정의 강한 의지 그리고 이제 경고로 인해서 이제 현재는 이제 잦은 철거가 된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구청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도 맡겨지는. 그러나 여기에 적시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이외의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성이 있는데 이제 송도 관광단지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인천시가 이제 나서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지금 나서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의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그 용역도 지금 현재 그래요? 진행하고 있고 대체부지 조성 관련 용역이 곧 시작이 됐고 아마 8월 예. 정도면은 그 용역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시간 1분 정도 남았는데 예, 연수구 예. 주민들과 인천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맺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섬기겠습니다. 연수구청장 이점입니다. 35만 우리 연수구민 여러분 구정에 항상 관심과 그리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해 많은 도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수군 구정 곳곳에서 많은 성과와 그리고 또 이름을 해냈고 또 이런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 바로 우리 구민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저 역시 초심을 잃지 않고 아주 낮은 자세로 우리 구민의 역량을 모아서 우리 연수구가 바로
인천의 성장 핵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고 우리 구민의 자존심도 지키면서 우리 인천의 발전 또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행정의 모습으로다 온 힘을 쏟겠습니다. 더 낮게 그리고 소통하는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연수구 35만 연수 구민들뿐 아니라 300만 인천 시민들이 관심 있는 곳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욱더 빛나는 행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 토픽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시사 토픽은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90.7MHz 경인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직접 생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도 받고 또 카카오톡도 받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일 저녁 10시 반에 NIB 남인천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요. 다시 보기는 인천 N방송을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PC 포털에서 인천 N방송 검색하시거나 또 갖고 계신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인천 N방송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TV 화면으로 시사 토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신속한 인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